사스 기본 문법 강좌 두 번째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강좌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일단 사스로 작업을 하다 보면 문장이 상당히 길어지고 복잡하게 되어 문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때 문장을 분리하는 것을 부분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쪼갠 사스 문장을 하나의 문장에 불러오기를 한 후 컴파일하면 하나의 CSS로 구현됩니다. 자, CSS의 임포트와 다른 점은 CSS는 임포트된 각각의 CSS 파일의 로딩을 웹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스는 여러 개의 사스 파일을 임포트해도 최종적으로 하나의 CSS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HTTP에 요청을 여러 번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문법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러면 파일명 .sas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는 확장자를 붙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자, sas 파일을 임포트할 경우에 sas, SCSS 확장자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사스 문서를 하나 만들 텐데요. 이때에는 저희가 자, 불러오는 그 양식부터 먼저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imported.sas 파일을 만들고 있죠. 자, 먼저 에디터에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자, 저희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스타트 경로를 지금처럼 이 경로를 토대로 해서 컴파일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안쪽에는 스타트 경로에는 이제 폴더가 비어 있죠. 자,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 때 언더바 imported.sas 파일이라고 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약속처럼 저희가 이제 임포트하는 파일을 언더바 파일로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에디터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해당 파일에 따른 내용을 CSS 폴더에 저장할 텐데요. 저장하는 이름은 imported.scss 내용으로 저장을 시켰죠. 자, 물론 이렇게 저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은 UTF-8로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컬러 저희가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을 적었다고 할게요. 이는 저희 검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불려오는 그 파티션 파일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러오는 임포트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똑같은 경로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할게요. 자, 지금 저장해서 여기에다가는 CSS 경로에 동일한 경로에 import.sas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import.scss 확장자 SCSS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고요. 자, 먼저 저희가 CSS처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의 저장 경로는 여기서처럼 언더바 imported SCSS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때는 확장자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장자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자, import 안쪽에 언더바 imported 여기까지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 관련된 primary 컬러라고 해서 지정을 시켰습니다. 333 지정시켰고요. 자, 먼저 이제 박스 1번을 만드는 거죠. 박스 1번을 만들어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폰트 컬러는 primary 대시 컬러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박스 2번에 대한 내용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컬러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변수니까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텍스트 컬러 이렇게 지정시킨 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 하면 예제를 보게 되면 변수는 2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mport SCSS 파일을 보면 text-color가 변수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text-color 변수만, 지금 여기서는 primary color 변수만 선언되어 있을 뿐이죠. 그죠? 실제로 이제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primary color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파일에 임포트된 언더바 imported.scss 파일을 보니 여기에서는 text- color라는 변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sass는 import된 scss 파일이 css로 컴파일 될 때 임포트되는 파일의 내용과 함께 반영해서 컴파일 해주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해당하는 import.css, scss 파일을 저희가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도구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코알라를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이제 경로를 한번 받아들이는데 이때 지금 세팅하는 것은 저희가 자동으로 컴파일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를 지정할게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스타트 경로 하위에 CSS 경로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자,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오토 컴파일을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럼 석세스가 됐고요. 자, 보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CSS로 컴파일이 됐죠. 요거를 자, 컴파일하게 되면 컴파일된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임포트된 C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해당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의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파일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import, 요거는 그냥 파일 이름이 import.css 이걸로 지금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지금 저희가 만들 때는 이제 자동으로 컴파일 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자, 불려지는 파일에다가는 언더바 처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불려지는 파일에다가는 자동 컴파일이 되지 않도록 언더바 imported.scss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임포트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이런 임포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웹 요청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CSS 파일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소스를 요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 다음 단계에는 믹스인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자, 믹스인이라는 단계는 이제 저희가 사스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코드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립시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 만들 때도 저희가 일립시스라는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버플로우 효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반복적인 말줄임 적용 스타일을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위치에서 클래스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각각의 요소에 글자를 숨기기 위해서 동일한 속성을 반복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는 CSS의 코드형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부분을 희석시키는 거죠. 자, 특히 CSS 3의 속성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브라우저 제조사에 따라서 별도의 접두사가 존재하는데 믹스인은 브라우저별 접두사를 처리하거나 반복적인 속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믹스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고 생산성을 높이며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죠. 일단 이제 믹스인 1번이라는 파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해당하는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 자, 여기서 지금 사스 컴파일에서 오토 컴파일을 끌게요. 그죠? 오토 컴파일을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컴파일 내용은 여기서 직접 버튼을 누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자동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자, 먼저 new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mixin 1.scss 확장자로 저장을 할게요. mixin 1.scss. 자, mixin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펑션과 마찬가지 경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선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자, 선언 위치는 mixin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overflow hide라는 기능으로 hidden 이라는 변수를 처리했고요. 자, 이걸 사용해서 저희가 하나의 함수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일립시스라는 이런 내용을 만들었고요. 일립시스라는 내용은 overflow는 자, 미리 선언했던 overflow hide라는 걸 썼고요. 자, 그 다음에 white space no-wrap text overflow 일립시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ide text라는 내용을 만드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기능들과 유사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hide txt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ixin hide txt라는 걸 만들었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inline 블럭. 자, 오버플로우는 아까 전에 썼던 overflow hide라는 그런 변수를 호출했고요. line height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텍스트 얼라인으로 해야겠네요. 텍스트 인덴트 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가리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준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당하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저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작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먼저 타이틀이라는 내용을 만들었을 때 타이틀 내용은 일단은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include 하는 거죠. include라는 건 선언된 믹스인 법칙을 불러오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일립시스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컬러 어떤 컬러라든지 형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타이틀 영역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서브 언더바 타이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include ellipsis 라는 부분만 불러온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코드에 따른 이런 같은 코드들에 대한 반복을 줄여줘서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그런 함수문처럼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 방식을 쓰게 되면 ellipsis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튼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btn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btn이라는 것을 만들면 자, 마찬가지로 include hide txt 그 다음에 width 12픽셀 height 8픽셀 그냥 여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일단 이제 SCSS 사스 형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을 새로 고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mixin 1.sass while 있죠. 여기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은 컴파일 된 것들은 안 보이고 여기에 컴파일을 추가하시게 되면 석세스가 됐고요. 자, 그러면 완성된 while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mix 1.css while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돼서 코드의 양은 물론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 컴파일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죠. 그죠? 이렇게 돼서 컴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량이 이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처럼 믹스인 기능을 사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었고요. 자, 예제를 보게 되면 믹스인 기능을 사용해서 말줄임과 숨김 텍스트 기능의 내용들을 저희가 상단에 선언해 놓고 실제로 적용되는 스타일 코드에서는 include로 믹스인 이름만 호출하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스는 상단에 선언된 속성들을 불러와서 CSS로 출력을 해줘서 반복적인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의 펑션 기능과 같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의 펑션과 같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믹스인 기능에서는 특정 속성값을 인저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 이를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파라미터라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선언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호출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자, 2번 내용을 조금 작성해 볼게요. 자, 믹스인 2번 내용을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저장을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CSS 경로에 자, mixin 2.scss 확장자로 저장을 시켰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써볼게요. 자, 아까 전의 내용들과 비슷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 스타일이라는 걸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파라미터 전달 방법은 바로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란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란 변수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자, 불러올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include 불러오시고요. 만약에 H1이다. H1 부분에서 불러오겠다 하게 되면 H1에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타이틀 대시 스타일 실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6픽셀 그리고 샵 000 이런 기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저희는 호출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적용 방법들의 코드를 사용될 것들을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는 히든이고요. 타이틀 스타일,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 그 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폰트 사이즈는 여기서 지정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사이즈를 전달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라미터는 그냥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파라미터도 변수의 규칙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컬러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컬러에 따른 내용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컴파일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코알라 프로그램에서 리플레시 하시면 자, 믹스인 2번 이렇게 떠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컴파일해 보시면 석세스 기능이 뜨고요. 자, 만들어진 파일을 보겠습니다. 믹스인 2번 파일이 만들어졌죠. CSS로 만들어진 컴파일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소스가 처리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인자값에는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심플 구분해서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빅스인을 선언할 때 괄호 안에 변수로 인자를 지정하고 이때는 변수의 규칙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적용되는 코드에서 필요한 값을 넣어주게 되면 순서대로 인자값을 CSS에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스타일의 하나의 값 또는 몇 개의 다른 값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기능과 동일하게 기본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CSS처럼 콜론으로 적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 이번 내용을 저희가 카피를 좀 뜰게요. 혹시라도 여기서 제가
해당하는 칼라를 지정할 때 만약 칼라를 누락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sasy를 이번 내용을 4번으로 만들게요. 꽤 복잡하죠. 자, sasy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3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3번으로 지정했을 때, 자,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완료된 내용들은 좀 닫을게요. 자, 호출할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은 CSS의 기법 그대로 작성하고 있고요. 자, 주석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레퍼런스 수업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include 했고요. 일단은 타이틀 대시 스타일 여기서 16 픽셀만 적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자가 하나 비었죠. 사이즈라는 인자가 빈 걸, 지금 컬러라는 인자가 비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코알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리플레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의 내용을 컴파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내용이 컴파일이 됐네요. 자, 컴파일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CSS 내용을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H1번 칼라 내용이 그럼 어떻게 뜨죠? 칼라 내용이 지금 여기 저장이 안 돼서 그렇죠? 저장이 되면 여기 에러가 뜰 겁니다. 그죠? 이런 에러가 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라인 번호가 이렇게 뜨죠. 그죠? 라인 번호가 뜹니다. 10번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번 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 라인이죠. 그죠? 라인 에러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값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기초값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샵 080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여기 렌더링이 되겠죠. 그래서 렌더링이 돼서요. 해당하는 컴파일이 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080으로 인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값을 넣어준다 라고 하게 되면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값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값을 무시하고요. 새로 입력된 값으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원리와 동일하죠. 080 자, 080이 무시가 되고 기본값이 여기서 입력된 변수값으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자, 이번에는 000이 입력됨을 알 수 있죠. 자, CSS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000이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기초값을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인자값이 숫자만큼 정확하게 입력해 주지 않으면 include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뜨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본값을 입력하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뒤에를 기준으로 삭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 입력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값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장과 상속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게요. 자, 믹스인과 같은 중복되는 스타일에서 일부의 속성값만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바로 저희가 확장 기능이 있는데요. 확장 기능은 일종의 믹스인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스에서는 확장과 상속을 통해 편리하게 비슷한 코드를 입력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요소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입력 방법들을 공부해 볼게요. 자, 에디터에서 저희가 새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 UI를 열어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 경로에 extend.sasy로 저장을 할게요. SCSS 확장자로 저장을 시켰고요. 자, 먼저 이제 기존에 정리가 되어 있던 ICO라는 내용을 좀 만들어 볼게요. 아이콘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정리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BG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BG에는
자, 보게 되면 이때 가상 요소를 만들 때는 퍼센트 기법으로 쓰여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백그라운드 기법으로 URL 해당 내용을 지시하는데요. images bg.gif 라고 썼습니다. no repeat 그리고 00 기법으로 작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불러오게 되는데, 자, ICO 언더바 뉴라는 그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확장 기능을 사용해서 extend.ico extend %bg background color 자, 여기서 샵 F0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ICO 언더바 Q&A extend ICO 그 다음에 extend bg background color 000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하는 extend 내용을 저희가 다시 리플래시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extend라는 내용이 여기 붙어 있겠죠. 그죠? 이 내용을 컴파일 한번 해보면 이게 오토 컴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오토 컴파일을 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전체 내용은 이렇게 시프트로 잡고 컴파일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석세스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extend라는 내용을 가지고 CSS를 지금 분석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분석이 됐죠. 자, 여기서 지금 불러왔던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소스가 부분 쪼개져서 지금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ICO라는 이런 클래스는 지금 분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b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bg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가상의 요소로서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코드를 이제 숨겨주는 이 사스 와일에서만 볼 수 있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실제 와일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퍼센트 기법으로 사용해서 이런 실제로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줄 때가 많이 있겠죠. 자, 기본 문법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연산자는 사스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스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적인 연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퍼센트 처리가 가능한데요. 자, 이 연산 기능은 CSS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작업할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여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새 파일을 만들었고요. 파일의 이름은 CSS 파일로 operator.scss 파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터 파일을 만들 때 자, 컨테이너 내용을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자, 안쪽의 내용을 저희는 자, 마진 0 오토 위드는 1200 픽셀이라고 할게요. 1200 픽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영역은 바로 왼쪽 영역, 그 첫 번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플러 레프트.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한 80%만 좀 보려고 하는 거죠. 60%가 왼쪽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위드를 저희가 100%
그러면 60% 곱하기 1200 픽셀 이렇게 쓰는 거죠. 산수라는 겁니다. 박스의 2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 플로 레프트 그 다음에 위드는 40% 곱하기 1200 픽셀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산술이 됐죠. 그러면 이제 60%에 해당되는 수치가 여기 지정이 되는 거고요. 40%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리플레이시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operate.scss 컴파일 했습니다. 표기법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여기에는 보게 되면 60% 이렇게 이걸 이제 저희가 60%라고 보는 거죠. 그죠? 100%에 60. 그 다음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시고 자 여기서 연산법은 이렇게 해당하는 수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 크기가 적절히 매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사스 문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봤고요. 사스 문법을 잠깐 요약 정리를 지금 목차별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죠. 자 먼저 제일 먼저 변수 부분이 있고요. 자 변수 부분은 이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달러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달러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는 저희가 인자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첩에서 위에 있는 부모 요소를 참조하고자 할 때는 저희는 지금처럼 이렇게 엔드 기호를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화와 불러오기, 임포트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믹스인 기능은 소스를 불러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산자, 익스텐드라는 기능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익스텐드, 확장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기능까지 해서 기본적인 문법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